안녕하세요. 직영솔루텍의 심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신 구동장치 조립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어셈블리 환경을 열어주세요. 다음 어셈블리 환경에서 파트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패스파인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파트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파트 라이브러리에서 이 핀 모양을 선택하게 되면은 파트 라이브러리 창이 고정이 되고요. 다음 이 파트 라이브러리 경로에서 제가 파트 섹션에서 만들었던 환경이 있는 경로로 가줍니다. 자, 첫 번째 어셈블리 환경에서 먼저 파트 라이브러리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홈 폴더로 가겠다 그러면 현재 열려있는 이 어셈블리 경로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이 경로를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 파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바로 어떤 경로에 새로운 폴더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뷰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볼 건지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다음 표준 파트라고 해서 엣지에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머신얼리 라이브러리나 유료로 사용하는 파이핀 라이브러리 등이 있는 스탠다드 파트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다음 파트 라이브러리에서 파트를 선택하면 파트 미리 보기를 지원합니다. 그럼 파트를 불러와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러올 때 파트 라이브러리에서 파트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셔도 되고 아니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본체 파트를 불러오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또는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신 다음에 두 번째는 편심축 파트를 불러오고요. 명령 모음 창에서 축적열을 선택을 하시고 자, 편심축의 축과 본체 축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에 조립 유형에서 평면형 정렬로 바꾸신 후 편심축의 이 면과 본체 안쪽에 있는 이 면을 같은 평면을 이루도록 평행하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평면 정렬로 자, 키움의 안쪽 면과 본체 위쪽 면을 평면형 정렬을 할 건데 제가 옵셋 유형에서 부동으로 바꾼 뒤 위쪽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이 완료되면서 조립 명령어가 꺼졌죠. 패스파인더에서 보게 되면은 완전 조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조립에서 메이트 부분에 있는 옵션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립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어떤 명령어들에서 오른쪽에 보면 옵셋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고정, 부동, 범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메이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고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면과 이 면을 붙이겠다 하면은 면과 면이 딱 붙으면서 엣지에서 이제 파트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컴포넌트 드래그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 파트가 딱 고정이 된 상태로 메이트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립을 할 때 이번에는 고정이 아닌 부동을 하고 면과 면을 선택하게 되면 자, 조립은 되되 어떤 파트의 회전 방향은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부동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위라는 것을 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 자, 0에서 50 입력하는 상태에서 이 파트의 면과 면을 조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포넌트 드래그로 움직였을 때 0에서 50까지만 더 이상 위쪽으로 가지 않죠. 0에서 50까지만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어셈블리로 넘어가서 조립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링크 파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파트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 자, 이 링크의 축과 편심축의 축을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형 정렬로 링크 파트의 오른쪽 면과 자, 제가 본체는 좀 숨길게요. 조립하기 쉽게. 편심축이 안쪽 이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엔 가이드바 부품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불러오고요. 자, 가이드바의 축과 본체의 축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다음 본체는 좀 숨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빠른 구속 명령어인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꾹 누르면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자, 이 가이드바의 축과 링크 파트에 축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되겠죠. 다음 다시 본체를 켜고요. 자, 이번에는 커버 파트를 불러온 뒤 역시 빠른 구속 명령어 이용해서 이 커버의 축과 본체 파트에 축을 맞춥니다. 다음 역시 커버의 축과 구멍의 축과 본체 파트의 구멍을 맞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버의 면과 본체 파트 면을 선택해서 완전 조립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이제 커버 파트가 복사가 되어야겠죠. 똑같이 조립이 돼야 되는데 똑같이 불러와서 조립해도 상관없겠지만은 미러를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참조 평면을 좀 키고요. 패턴 그룹에 보게 되면 컴포넌트 미러링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자, 첫 번째 미러할 컴포넌트 파트를 선택합니다. 다음 수용 버튼, 그다음 어느 평면을 기준으로 미러할 건지 가운데 있는 YZ 평면을 선택하면 컴포넌트 미러링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죠. 확인 버튼 누르고 마침 하게 되면 오른쪽에 똑같이 미러라고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미러라는 거는 어떤 평면을 기준으로 어셈블리에서 바로 미러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미러를 하게 되면 기존 요 부모 파트랑은 링크가 걸려져 있어서 이 파트를 수정하면 미러된 파트도 같이 수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아까 미러를 하실 때 잠깐 보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 3개의 파트를 선택하고 수용 버튼 누르고 평면을 잡아 볼게요. 자, 그럼 미러가 되죠. 근데 이 3개의 파트 중에서 여기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회전하면서 회전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미러를 할 건지, 미러를 하게 되면 새로운 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미러가 되는 거겠죠. 아니면은 그냥 그 파트는 제외할 것인지 이렇게 작업 환경에서 선택을 해 주시고 미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일실 파트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요. 역시 빠른 구속 명령을 이용해서 오일실의 축과 본체 파트에서 이 편심축 파트의 축을 선택합니다. 자, 다음에 역시 계속 빠른 구속 명령을 하시면 돼요. 오일실의 면과 자, 이 안쪽 커버 파트에 있는 안쪽 면을 선택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스퍼기어 파트를 불러오시고 스퍼기어의 축과 편심축에 축을 맞추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면과 면을 맞추겠습니다. 다음에 평면형 정렬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스퍼기어의 이 면과 부동으로 편심축 이 면을 평행하게 맞추면은 자,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와셔 파트를 불러오시고요. 역시 와셔의 축과 편심축에 축을 맞추신 후 메이트 면과 면을 선택해서 메이트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본체 파트, 편심축, 링크, 가이드바, 커버, 스퍼기어, 오일실, 와셔까지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JK 파츠를 통해 조립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역솔로데이 홈페이지 가시면은 JK 파츠라고 해서 KS 부품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바탕화면에 보게 되면 이제 JK 파츠라고 미리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자, JK 파츠를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런 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화면 구성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부품 목록, KS 구격 부품들이 쫙 있죠.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고, 자, 오른쪽에 부품의 이제 리스트, 치수 리스트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 파트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이 파트가 저장이 되고요. 파트 삽입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열려있는 어셈블리에 그 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파트가 이제 파트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 이 경로 안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로를 설정하셔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JK 파츠를 통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립하기 쉽게 본체 파트는 좀 숨겨 놓은 뒤에요. JK 파츠를 여시고 링에서 멈춤 링, C형 멈춤 링을 선택을 하고 자, 15짜리 선택을 하고 파트 삽입을 누르겠습니다. 자, 삽입을 누르게 되면은 자, 지금 제가 현재 열어놨던 이 어셈블리에 파트가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축을 선택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역시 안쪽 면과 안쪽에 있는 면을 선택하면 조립이 완성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역시 JK 파츠를 실행을 하시고 이번에는 멈춤링 10 선택을 하고 파트 삽입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축과 축을 맞추고 메이트할 면과 면을 선택하면 조립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도 하나 동일하게 조립을 할 건데요. 방금 생성했던 거를 선택하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신 뒤에 조립하시면 돼요. 축과 축을 맞추고 메이트할 면과 면을 선택하면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JK 파츠를 여시고 자, 이번에는 베어링에서 레이디얼 베어링에서 레이디얼 깊은 홈 베어링을 선택을 하신 뒤에 자, 6202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6202 파트를 선택 후 파트 삽입을 누르면 역시 어셈블리 환경으로 파트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역시 자, 축과 축을 맞춘 뒤 메이트할 면과 면을 선택하면 조립이 완성이 되겠죠.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축과 축을 맞추고 메이트 면과 면을 선택해서 조립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키를 한번 조립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스퍼기어를 좀 조립하기 쉽게 숨겨 놓은 상태에서요. 자, 다시 JK 파츠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키 부분에서 평행 키에 보시게 되면은 한쪽 둥글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제가 요거를 선택을 할 건데요. 여기 보면 길이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자, 길이 값을 제가 1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한 뒤 파트 삽입하면 역시 어셈블리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키에 축과 앞쪽에 있는 공면의 축과 역시 이 축을 맞추고요. 메이트할 면과
면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에 역시 면과 안쪽 면을 선택하면 조립이 완성되신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JK 파츠를 이용해서 베어링, 멈춤링, 키까지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체랑 스퍼기어까지 여시면 조립이 완료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JK 파츠로 이제 볼트를 삽입을 하고요. 그 볼트를 패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퍼기어를 잠깐 지우고, 일단 볼트는 볼트 부분에서 사각 볼트에 보면 육각 구멍 붙이 볼트라고 있죠. 자, 여기서 M4짜리를 선택을 하시고 역시 길이 값을 12로 입력을 한 뒤 파트 생성, 파트 삽입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에 볼트가 들어와졌죠. 자, 이때 이 볼트의 축과 구멍의 축을 맞추고요. 자, 여기서 쭉 선택하면서 움직이는 파트가 안으로 쏙 들어갔는데 이때 이 파트를 쭉 선택해서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트 시킬 면과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뒤집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때는 파트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평면한 정렬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뒤집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조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볼트를 4번을 다 선택해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간편하게 패턴을 하면은 한 번에 조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컨트롤 L 해서 왼쪽에서 봤을 때 이 볼트를 패턴을 하겠습니다. 자, 패턴 그룹에 있는 패턴 명령을 선택하시고, 자, 첫 번째 어떤 거를 패턴할 건지 패턴 시킬 파트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수영 버튼.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턴 어디다가 패턴을 할 거냐. 근데 그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 파트가 무엇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커버 파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이 구멍들에 대해서 패턴을 하겠다. 구멍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참조점, 지금 현재 조립되어 있는 이 구멍을 한번 선택하게 되면은 나머지 구멍에 볼트가 자동으로 조립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패턴을 하게 되면 왼쪽에 패스파인더 보게 되면 지금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패턴이 생긴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선택하면은 자, 이렇게 그 자리에서 편집이라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고 클릭하여서 패턴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어셈블리 저장을 안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패턴의 파트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편집하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하게 되면은 이 기본 부품에 이 홀이 만약에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패턴을 한 이 파트도 같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이 커버 파트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 부분. 자, 이 구멍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멍에서 프로파일 편집을 들어간 뒤 제가 요거를 패턴을 했네요. 자, 패턴 개수를 한번 늘려볼게요. 정의 편집에서 등록 정보 그리기. 자, 패턴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6개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닫고 돌아가기 해서 나가면 자, 볼트가 그 6개 구멍에 2개의 구멍에 더 같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패턴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기본 부품 홀 수량이 변경이 되면은 패턴한 것도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에는 각각 파트 환경에서 만든 형상들 또는 JK 파츠를 통해서 파트를 하나하나 불러와서 조립을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탑다운 설계인 그 자리에서 파트 생성을 이용해서 파트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